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특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와 한몸이 되어서 힘쓰고 있는 치마일체 수련생 승민입니다. 23년차 수련 중이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째 콘텐츠 사골육수 장인이라 불리는 콘텐츠 인사이터 상윤입니다. 제가 웬만한 콘텐츠는 다 꿰고 있으니까 콘텐츠 맛집 문의는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번째로 인사드리네요. 디자인, 운동, 음악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 중인 제너럴 스페셜리스트 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23년차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홈프로텍터 수연입니다. 주로 집에서 상주하면서 집을 집답게 지켜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오늘 5화는 도파민이 제대로 분비되는 바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대해 딥하게 다뤄볼 예정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컨셉을 잡고 인사를 드려보았습니다. 근데 다들 직업이 뭐라고요? 일단 저는 네. 콘텐츠 인사이터인데 왜냐면 제가 콘텐츠를 약간 사골 끓이듯이 반복해서 보거든요. 네. 진짜 심한 건 진짜 5번 넘게 본 것도 있어요. 정말요? 예를 들어 응팔은 진짜 5번은 봤어요. 뭐 그래서 분야를 안 가리고 다양하게 좀 시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상윤 씨한테 딱 어울리는 직업 같습니다. 저랑 수연 씨는 결이 약간 비슷한데요. 그러게요. 네, 둘 다 집이 너무 좋은 파워 집순이라서 맨날 어디냐고 물어보면 우리 집이라고 대답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치마일체라는 말이 승민 씨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23년째 수련 중이면 도대체 언제 득도할 수 있는 거예요? 득도는 아무래도 제가 집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수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진 씨는 제너럴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주셨는데 그게 뭔가요? 대단해 보이는데. 스페셜리스트가 전문가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제너럴하게. 그러니까 다방면에 걸쳐서 되게 멋있죠. 아니 왜 다들 치마일체 이런 거 해오셨어요? 저 부끄럽게. 멋진 척. 아니 제가 워낙 욕심도 많고 하고 있는 것도 많아가지고 이런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 저도 갓생이라고들 주변에서 많이 듣고는 하는데 현진 씨가 보니까 제너럴 갓생 사시는 것 같습니다. 제너럴 스페셜리스트 직업명을 멋있게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딥하게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다들 최근에 본 연애 프로그램이 뭐예요? 아니면 약간 자신의 최애 연애 프로그램?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저는 평소에 과몰입을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그렇죠. 그래서 연애 프로그램을 볼 때도 어김없이 과몰입을 하면서 봤는데요. 많고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만 꼽자면 저는 환승연애 시즌2를 꼽고 싶습니다. 와, 레전드죠. 네, 제가 응원하는 커플이 이어지지 않을까봐 일주일 내내 막 전전긍긍 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화제성이 높았던 프로그램이라서 스포당할까봐 제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인터넷도 막 안 보고 그 정도요? 그랬었어요. 진짜로. 저는 일부러 찾아보고 봤는데 그러니까 본방사수를 하면 네. 제가 안 이루어질까봐 제가 원하는 커플이 아, 불안해서. 원래 네. 그런 타입? 불안해가지고 무조건 스포 다 챙겨보고 됐네? 하면 보고 안 안 되면? 됐네? 하면 안 봐요. 맞아요? 네. 진짜? 진짜 그랬어요. 와. 둘이 완전 반대네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오, 저도 제가 끝까지 커플들 서사를 다 알 정도로 본 거는 환승연애 시즌2가 유일해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전 애인이랑 어떻게 출연을 하지? 너무 자극적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다 챙겨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켜보면 거의 인간 다큐예요. 저랑은 남남인데 자꾸 출연자들 얘기가 너무 궁금하게 만들어지니까. 이게 근데 진짜 인간 다큐라는 말이 맞는 게 거의 인류학 아카이브예요, 진짜로. 보면서 진짜 약간 인간에 대해 약간 깨우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뭐 아무튼 이런 것처럼 과몰입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목부터 뭔가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야? 환승연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인지 모든 연애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좀 진솔하고 그리고 또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서 참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그럼 상윤 씨는 어떤 커플들을 응원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 시즌 2보다는 시즌 1에 있는 보현 호민 커플 이야기를 보면서 네, 과몰입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보현이랑 호민이 결국 둘 다 한 번씩 좀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씬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약간 남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딱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평소에 좀 울지 않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오열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열까지. 오열까지. 아니 상윤 씨 저번에 막 논술 보고도 막 울더니 생각보다 좀 Crying boy. 자주 우시는 거 아니에요? Crying boy. 저는 시즌 2에서 응원하던 커플의 결말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 그 끝나고 나서 글 한 1000자씩 쓰고 여운에서 못 헤어나오고 며칠 동안 그 생각만 쭉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막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커플 응원하셨어요? 저요. 환승연의 시즌 2에서는 이제 그 나연 희두 그리고 그 누구죠? 그 혜은 현규. 혜은 현규? 네. 그럴만하죠. 왜요? 이렇게 응원했습니다. 다들 이거 보면서 과몰입을 엄청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네.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니까 저는 과몰입러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몰입러까지인 것 같아요. 몰입 정도. 어떤 프로그램 보셨는데요? 저는 최근에 연애 프로그램은 거의 안 봤고 네. 진짜 예전에 짝 알아요? 알죠. 그리고 한창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술 마시면서 투핫 이거 보고 최근에 나는 솔로 이거 이렇게 세 가지 봤는데요. 최근에 핫했던 나는 솔로 16기를 예로 들자면 네. 드라마 보는 것처럼 그냥 관전자 입장에서 저 사람은 왜 선택받지 못했네? 좀 슬프겠다. 저 사람은 좀 부끄럽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같이 탄식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도 나는 솔로 16기 편만 유일하게 다 봤었는데 마지막 날 최종 선택할 때 저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 이어졌다. 그러면 내가 맞췄다. 이러면서 뿌듯해하기도 하고 출연자들끼리 서로 오해가 쌓이면 저는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대화를 해서 풀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혼잣말을 하면서 괜히 안타까워했던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확실히 몰입하면서 보셨네요. 이런 게 사소하게 모여서 저희처럼 이렇게 과몰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과몰입을 한다는 게 사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서도 그렇고 SNS나 기사를 찾아봐도 다들 과몰입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MZ세대니까 MZ가 왜 이렇게까지 출연자랑 같이 희노애락을 느끼고는 하는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상윤 씨부터.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일단 남녀의 이야기 이게 재미없을 수 있습니까 이게? 남의 연애 이야기. 네. 그쵸. 무조건 재밌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뭐 술을 마셔도 이별 이야기나 썸 타는 상대방 이야기는 평소에도 좀 저희가 흥미있게 듣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방송에서 본격적으로 말아주겠다는데 이게 안 끌릴 수가 없죠. 맞아. 남의 얘긴데. 네, 내 얘기 아닌데 뭐. 생각해보면 과몰입의 기본 전제 조건은 다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깔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아무리 썰을 풀어줘도 내가 그 사람의 연애를 두 눈으로 본 게 아니라서 그냥 한 사람의 입장만 듣는 거니까 과몰입 자체는 그렇게까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는 두 사람의 입장을 다 보여주니까 그래서 조금 더 리얼리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아까 인간 다큐라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방송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분석까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데이트에 나가서 미묘하게 대화가 엇갈리고 있어. 아니면 가치관이 다르거나 태도가 조금씩 엇갈려. 그러면 어디서부터 누가 잘못했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고 난 저러지 말아야겠다. 이러면서 제가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연애 배우기까지. 고수가 되겠네요. 교훈을 얻는 연애 고수가 저 제작진과 사전에 협의된 이벤트들도 있겠지만 남의 연애사와 출연자들의 감정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드라마처럼 각색한 작품도 아니고 컷하면 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끝나는 관계도 아니고 출연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게 현실인 걸 아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고 시청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현실에서 하는 사랑은 진짜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이거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대본을 쓰기 전에 뭐라 말하려 했었냐면 어. 이걸 내가 하는 게 맞나 근데 왜? 대본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말해볼게요. 왜 어떻게 이성간의 사랑만 생각하는데요? 사랑은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사랑이 한 치 앞도 모르는 건 동의. 근데 응. 제가 딱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지금. 왜 뭐 미디어를 사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나 자신을 사랑할 수도 있죠. 근데 토끼를 저희가 사랑할 수도 지금 주제가 오케이. 연애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아무튼 하여튼 제 맘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는 너무 힘들고 음. 그러니까 이런 어지러운 연애를 좀 경험을 하다가 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보면 연애가 좀 쉬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이슈까지. 네. 근데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거기 보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그때그때 회차마다 그쵸. 다 보이고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무슨 감정이었는지도 그냥 소설책에서 읽듯이 다 보여주잖아요. 인터뷰로. 맞아요. 그러니까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니까요. 만약에 제 이야기였으면 저는 정말 아무렇게도 행동 못했을 것 같은데 막상 이제 다 보여주니까 아, 저 왜 저러는 거야? 약간 맞아, 이렇게 그런 말하는 게 거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정작 당사자면 저도 그럴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연애를 전지적 독자 시점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타인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서 과몰입을 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이런 이유만으로 이 연애 프로그램 과몰입 현상이 설명되기에는 살짝 부족한 것 같은데 그쵸. 근데 바야흐로 지금도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전성기잖아요. 아직도. 그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일 텐데 실제 우리의 MZ세대의 현실도 그럴까요? 상윤 씨? 아, 콘텐츠 인사이터로서 네.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로 말하면 네. 그렇지 않죠. 아, 상윤 씨의 대답은 그렇지 네. 않다. 그러니까 연애 프로그램에 대한 열풍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저희가 사회 환경적으로 좀 봤을 때 경기 상황이라던가 출산율, 혼인율 이런 것들은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디어와 저희가 살고 있는 현실의 괴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애도 물론 예쁘게 연애하는 사람도 많지만 점점 약간 아, 진짜 연애할 시간 없다, 연애할 여유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연애를 쉬는 사람들도 주변에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연애, 일, 자기개발, 취미, 친구 뭐 이런 것도 1인 미디어와 같은 환경에서 갓생이라는 이름을 건 콘텐츠들은 이미 포화 상태고요. 그렇죠. 이게 보편화된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뭐 하나라도 포기하면 뭔가 뒤처질 것만 같고 그래서 대학도 잘 가야 되고 성적도 좋고 인간관계도 원만해야 되고 근데 또 사랑하는 사람이랑 연애도 해야 돼. 어우. 취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서 내 집도 마련해야 돼. 피곤해. 방실 씨 생각인가 봐. 너무 잘 말한다.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냥 연애 프로그램을 보는 걸로 그냥 만족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디어에서는 네. 우리 MZ세대를 3포 세대라고 부르잖아요. 3포 세대. 들어보셨죠? 네네. 맞아요. 그쵸. 불안정한 경기 상황도 있고 취업의 기준선도 예전에 비해서 계속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압박 요인들 때문에 연애 못하고 결혼 못하고 출산 못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게 3포 세대의 의미. 맞아요. 너무 슬프다. 그리고 3포 세대는 기본이고 여기에 더해서 대인관계, 내 집 마련, 꿈이나 희망, 외모, 건강 이렇게 막 한두 개씩 더해지다 보면 5포, 7포, 9포 세대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많네요. 보고 있는 게 뭐예요 대체 저희가? 어디까지 포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야? 너무 힘들어. 이러다 뭐야? 어디까지 해야 돼 우리? 포기까지 너무 힘들어. 이렇게 현실에 벅차서 다 포기할 정도니까 다 내려놓고 어느 하나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애 말고 다른 것 먼저 챙기자 하고 나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연애는 뒷순위로 밀리고 부가적인 선택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그래서 아예 연애를 저버릴 수는 없는 이런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찾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일종의 대리만족인 것 같아요. 좋은 말이네. 그래서 연애 프로그램들의 출연자들을 좀 살펴보면 네. 평균적으로 좀 능력 있고 미적으로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이 출연들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조건을 갖춘 출연자들의 연애 이야기들을 소비함으로써 사람들은 연애에 대한 결핍 혹은 미련을 해소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마스크 걸에 이어서 또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야 또 들고 되는데 오셨구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좋아요. 네네. 저희가 고등학교 교과 시간에 배웠던 그 막스 베버의 계층론을 이용을 하면 좀 네네. 설명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허. 이론에서 현대 사회의 계급은 경제, 그리고 명예, 위신, 권력 이런 것처럼 엄청 다양한 요인으로 정해진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네. 네. 여기서 포인트는 권력입니다, 여러분. 포인트는 권력입니다. 그러면 외모 지상주의가 아직 기저에 깔려 있으니까 네. 현대 사회에서의 아름다움, 즉 미가 일종의 권력으로 느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야. 이해가 빠르시네요. 그러니까 역시 제너럴 스페셜리스트. 아 부끄러워요. 맞아요. 정확히 이해하셨는데, 네, 그래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은 미적 기준으로 좀 뛰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잘생기셨고 예쁘시고 다들 외모가 수려하시죠. 미쳤죠. 미쳤죠. 그래서 심지어 특정 프로그램은 미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소득 직군에 속한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출연을 하기도 합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의 스캔들이 엄청난 화제성을 가지면서 가십으로 소비되는 것처럼 연애 프로그램의 출연자들 또한 계층론에 입각해서 보면 상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누가 누구랑 연애하는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일반인 출연자분들의 감정과 이성관계 이런 게 모두 대중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분들이 브랜드 행사장 같은 곳에도 초청받고 광고도 찍고 화보 촬영도 막 하고 하잖아요. 맞죠. 네, 대중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니까. 셀럽이시죠. 그쵸. 네. 그렇네요. 베버의 계층론을 이용해서 보자면 미적 기준이나 직업적 명예 때문에 이미 상위층이었는데 방송 출연을 함으로써 경제적 요소,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거고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계층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진짜 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건이 대체 갖춰져야 연애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는 사실 금전적 여유랑 시간적 여유가 확보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하죠. 저는 지금 주말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 아이고. 하루 통학 왕복 3시간 평일에 하고 아이고.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투자되는 시간이 거의 35시간 내외로 그냥 아하. 기본으로 아이고. 투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친구들이랑 일정 맞춰서 겨우 약속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이런 여유가 전제된다면 심적 여유도 확보가 당연히 될 거고 네. 그러다 보면 연애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저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진짜 돈이 없으면 아니면 시간이 없으면 연애를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그래도 내가 조건을 다 갖추고 나서 뭔가를 연애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내 상황에 맞춰서 데이트를 하면 어떤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집 데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한강에 가서 산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즐길 거리들은 많으니까. 다들 비슷하신 것 같네요. 저도 연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적 여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 아까 제가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 말했잖아요. 네네. 약간 핑계인 것 같은데 다음 대사가 제가 지난 대학생활 동안 학점도 챙기고 학생회도 하고 대외 활동도 하고 진짜 약간 벅차도록 바쁘게 살았거든요. 바쁘죠. 그래서 사실 저는 진짜 시간이 없어서 연애를 못했다라고 핑계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핑계였습니다. 연애라는 게 내 시간과 감정과 돈, 이 모든 것들을 상대방에게 그래도 조금 할애해주는 것이다 보니까 우선 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자면 연애보다도 더 부담스럽고 중대한 사안은 결혼이잖아요. 이어서 나오는 게. 요즘 청년들은 결혼도 많이들 포기하거나 미룬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결혼에 대한 의향이 또 생기실 것 같은지. 저는 결혼은 진짜 무조건 응? 경제적 능력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된다 생각해요. 돈. 그렇죠. 머니. 머니. 그러니까 제가 무리한 대출을 끌고 오지 않아도 적절한 곳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제가 바라는 좀 이상적인 결혼, 신혼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네. 정말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커가지고 부담되는 것도 좀 사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저는 아이가 없다는 가정하에 네. 네. 남편과 저랑 딱 둘이서 그러니까 뭐 둘이서 살 수 있는 집만 마련이 된다면 딱 물론 두 명? 딱 두 명이 살 수 있는 집만 마련되면 그래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들 그러면 결혼을 하실 생각이 있어 보이시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당장은 절대 안 하고 싶어요. 지금 저도예요. 못하죠. 당장은 못하는데 만약에 승민 씨가 느끼기에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진짜 죽을 것 같아. 어? 세기의 사랑이 나타났어. 그러면요? 네. 어? 얘 아니면 못 살아. 그럴 수 있어? 연애에 과몰입하는 거죠. 그럴 수 있구나. 네. 근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도 지금은 이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다 정도지 당장 결혼해야 돼라는 생각은 안 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것보다 나 자신을 만드는 과정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직업을 갖거나 취미를 구체화하거나 뭐 이런 것들. 멋있네요. 네. 좋은 감사합니다.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안 만나봐서 그렇죠 뭐. 네, 상현 씨 말대로 경제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과 가정을 이뤄서 생활하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좀 알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네, 감사합니다.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내가 만들어진 이후에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림잡아 보기만 했습니다. 철학적이네요. 그러게요. 근데 좋은 마음가짐이야 진짜. 맞아. 네.
그러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출연 제의가 만약에 들어왔어요. 나에게 흥미로운 네. 질문입니다. 현진 씨, 상윤 씨, 승민 씨한테 네. 그리고 저한테도 막 출연할 의향이 있냐라고 하고 그랬어? 네. 출연 조건이 뭐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일단 그냥 연휴 프로그램 출연자처럼 유명세를 얻되 내 신상, 내 인스타 아이디, 출신 학교 졸업 사진, 직장 졸사까지? 이런 거 다 털려요. 다 공개되고 인스타 아이디가 제일 심한데? 좋기는 하겠지만 약간 양면성이 있는 거죠. 잠깐만 질문. 혹시 비계도 털려요? 아니 비계는 안 털리겠죠. 비계는 안 아니, 털립니다. 뭐 그런 경우 그래요? 나가기 뭐 전에 연예인 지우면 털리니까. 모르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저는 뭐 털리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가정을 해보면서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본 적이 많은데 그 내 미묘한 이 감정선 변화가 카메라에 다 밝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분석하고 이거를 다른 사람이 평생 보게 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조금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정보 공개되는 게 싫고 그냥 일반인으로 소소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참여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저도 호시민 1로 살고 싶은 욕구가 크고요.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출연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총 출연료가 내 평생의 근로소득과 견줄 수준이 아니라면 어머. 굳이? 이걸 내가 굳이 출연해야 돼? 오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상윤 씨가 돈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 약간 돈미세 같아요. 어떡해요? 좋은 거죠. 근데 그게 꽤나 현실적인 거긴 해요. 맞아요. 그- 돈미세 나쁘지 않지. 저도 사실 출연료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도 제 개인정보가 검색하면 다 나오는 정도의 유명세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서로를 TV에서 이 연애 프로그램 안에서는 적어도 볼 일은 거의 0%에 수렴하지 않을까. 그냥 연애 프로그램은 과몰입만 저희는 하는 걸로. 자, 오늘 5회차 한국의 연애 프로그램에 대한 딥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혹은 연애에 대한 한 줄 평 타임도 가져볼게요. 그럼 또 상윤 씨부터. 또 저문저구나. 고유상윤. 오케이. 고유상은 괜찮다. 고유상윤. 네, 한 줄 평 말해보겠습니다. 약간 이동진 깔로 만들긴 했는데 분위기 잡고. 우리의 연애는 소모되지만 그들의 연애는 돈이 된다. 라고 작성해봤습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뭐 한 번에 맞아요. 좋네요. 좋습니다. 그다음 수연 씨? 저는 연애가 누군가의 전유물이 되지 않기를 이라는 바람을 담아서 적어보았는데 사랑의 범위는 광범위하지만 지속적인 만남을 타인과 하는 데 있어서 내 환경이 여건이 제약 요인이 되서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씁쓸하고 비참한 사이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도 한 줄 평 해보자면 저는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 사실은 그 어느 것보다 리얼하지 못한 리얼 라이브로 리얼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사실은 현실에서 연애를 하지 못하거나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기에 이와 같은 한 줄 평을 남겨보았습니다. 그래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지만 진짜 리얼리티는 그러지 못하다는 거, 그 뜻을 담아봤어요. 현진 씨도? 저는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있는 MZ세대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조금 담아서 그들에게 바라는 거를 얘기를 해봤어요. 네.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내가 가진 조건 안에서 아니면 내가 가진 조건을 더 발전시켜서 연애든 결혼이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만 있네요. 네. 좋아요, 좋아요. 오늘 나눠본 얘기를 통해서 우리 뭐 많은 가치관이 나오기도 했고 돈도 그렇고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번 5회차도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발 MZ스럽고 싶은 대학생들의 신문화 탐색기 둘, 셋, 찌질이었습니다.